안녕하세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가운데 어린 축에 속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조금 망설였지만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싱글이고 초등학교 교사로 3년째 재직 중인 2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외모도 평범하고 가정 환경도 평범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올해 초 합의하에 결혼 준비를 하던 2년 연애 중 교장과 헤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 상의 자리에서 결혼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파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결혼을 무산했기 때문이죠. 전 남자친구는 동료의 소개로 만났고 직업은 공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직장이 안정적으로 보였고 나이차도 3살로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와 2년간 사귀면서 서로 집에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명절 같은 때에는 간단한 선물 정도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각자 가정 상황을 공개하게 되었고 결국 양쪽 부모님께도 미리 인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후 서로 모은 돈을 확인하고 어디서 집을 얻을 것인지, 양가 지원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의견 조율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에게 마음에 드는 인상을 주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난 우리 가족에 관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귈 때부터 솔직하게 말한 건데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후천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40대 후반이라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회사 출장 도중에 함께 가기도 했었어요. 자동차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며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후유증으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연애할 때부터 그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과 만나게 될 경우 언젠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사귀는 거니까 가족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장애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다리 기능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고를 크게 당하셨으면 그때 한 1년 정도를 재활하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리만 못 쓰시지. 일상생활을 혼자 다 하시고 운전도 하신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아빠를 만나서 당황하지 마세요. 아빠께서는 몸이 불편하시지만 자식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 다 하시는 분이라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오빠가 상관없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 가족이 조금 특별한 상황에 있다는 건 오빠나 부모님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가 내 아버지 참 대단하셔.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직장 생활을 퇴직할 때까지 하시고 계시며 지금까지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존경할 만한 분일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남자친구는 저를 응원해줬고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흉은 아니지만요.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싫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남자친구는 아빠 몸이 불편하신 거랑 둘이 결혼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며 만난 적 없는 우리 아빠를 존경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우리 아빠도 참 대단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 큰 사고를 당하시고도 가족들 앞에서 낙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아빠는 휠체어 생활을 하시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혼자 스스로 하세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엄마가 정말 많이 애쓰신 시간이 있으셨죠. 엄마는 아빠가 사고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시다가 아빠가 재활하시는 동안 생계를 위해 일도 다니시고 아빠도 돌보시고 또 저와 동생이 학원비까지 감당하시느라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아빠의 회사가 배려를 베풀어 아빠가 정년 1년 앞두고 명예퇴직할 때까지 내근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빠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여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역시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겉모습만으로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알고 보니 제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임을 알았어요. 나 역시 미리 말해둘 게 있어요. 사실 제 부모님은 이혼하신 후 동생이랑 저와 함께 살아오신 우리 엄마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요. 엄마는 저와 동생을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에게는 공부를 시키고 군대로 보내주시고 동생에겐 공부를 시키고 돈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취직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성격이 좀 직선적이고 강한 편이지만 아마 며느리를 데려오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오빠도 어릴 때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미혼이시라고 하셨는데 동네에서 오래 일하셔서 그만두고 쉴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장사가 잘 돼서 엄마는 우리 도움 없이도 다 해놓으셨대요. 우리는 장가만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 오빠 어머니도 참 많이 고생하셨겠다. 혹시 우리 엄마가 홀어머니라고 부담스러워할까봐 나도 솔직히 말하는 거야?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엄마는 진짜 독립적인 분이시니까. 얼른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말로만 듣던 홀시어머니의 아들이 나의 남자친구였지만 반듯하게 자란 모습을 보면 분명 예비 시어머니도 좋은 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상상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미용사를 하시는 분인지라 화려한 머리색은 물론 정수리까지 틀어블린 머리에 예사롭지 않은 패션을 하시고 무엇보다 약간 어감이 센 말투를 구사하셔서 남자친구의 친모가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만나는 예비 며느리를 대하는 것에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손수 음식을 차려주셨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물어봤었고 상위에는 제가 선호하는 잡채, 생선구이, 불고기 등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며 애써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죠. 제가 준비한 친정엄마가 미리 준비해 주신 꽃 바구니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며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예비 시어머니도 조심스러워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저에게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다양한 질문을 하셨고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잘 말려 하셨는데 지속. 문장이 잘렸습니다. 장가가기만 바라는 독립적인 분이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느낀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일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 다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못해 약간 집착으로 보였는데요. 그걸 남자친구는 왜 모르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하면서 말로는 저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이름이 수연이라 그랬나 아들이 너 좋아하는 음식 해달라고 하길래 한번 솜씨는 해봤는데 맛은 장담 못해. 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지. 그거 감안하고 먹어주면 좋겠네. 아니요. 어머니가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면서 제 앞에는 콩나물, 시금치나물, 물김치만 자꾸 놓으시고 마시는 반찬들은 전부 아들들 앞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본인도 모르게 평소 아들을 챙기는 듯 무의식적으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했던 건 남자친구가 직접 숟가락에 생선가시를 발라 올려주시고 계속 밥실을 좀 더 주시더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그 모습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나는 우리 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데 결혼하면 그 사랑은 다 너에게로 갈 거라 생각하니 좀 서운하구나. 아들아, 아무리 여자를 좋아해도 80%는 부인에게 주고 나머지 20%는 어머니에게 남겨야 한다. 혹시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가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말을 반은 농담으로 이해하고 아이고 우리 엄마도 이상한 걱정을 한다고 했다.
결혼해도 엄마는 엄마죠. 내가 엄마에게 20%만 주겠다니 어째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혹시 내가 결혼해서 떠난다면 서운하신가요? 어째든 괜찮다. 나는 며느리로서의 로망을 갖고 있다. 알아요. 알아서 잘 알 거예요. 믿어요. 그러시면서 제게 슬쩍 쳐다보시는데 뭘 할까요? 저한테 은근히 잘해달라는 압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했습니다. 또한 밥 다 먹고 차를 마시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사실 그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보통 다 큰 아들 손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것도 놀랐지만 더 기겁했던 건 제 앞에서 다 큰 아들의 엉덩이를 팡팡 때리시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인데 아무 못 챙겨주냐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준 적은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어쩌면 남자친구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마음에 걸린 점은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 대해 물을 때 우리 아빠가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빠의 직업을 물어보고 엄마가 주부인지 아닌지도 물었지만 아빠의 건강 상태에 대해 한마디쯤 하실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미리 당부해뒀죠. 오빠, 혹시 어머니께 우리 아빠가 몸에 불편하신 것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나중에 두 가족 부모님이 인사하실 때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미리 잘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머니가 이미 아시는 줄로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워요. 미안해요.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말씀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상견례 전에만 말씀드려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게 얼마 후에 어머니가 처음 인사 갔던 날에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자주 이런저런 않던 일이 있어요. 이전에 문자를 자주 보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런 문자 내용이 너무 기분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 연애할 때 제게 너무 참견스런 문자를 자주 보내셨어요. 결혼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어디서 결혼식을 하고 싶은지, 결혼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데이트한 날 장소를 보내달라는 등 너무 간섭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제가 간단히 대답을 하면 때로는 전화를 해서 이런 내용을 듣기도 했어요. 수연아, 전화를 왜 안 하니? 왜 이렇게 못마땅한가요? 예쁨과 미움이 다 너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나는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엄마처럼 대했었어. 나는 딸이 없어서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은데. 아, 왜 그렇게 먼저 거리를 두는 거니? 제가 애써 웃으면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직 저는 어머니가 많이 어려우시다고 느낍니다. 딸이 없으면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했더니 아무튼 시험을 끊어버리셨어. 남자친구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니까 왜 굳이 시어머니의 사랑까지 받아야 하는지 제가 애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는 다들 이런 건가 했습니다.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이다.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예비 시모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여러 번 느끼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남자친구가 예비 시모 생신 때 저를 식사나 간단히 만나자고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거절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서 가지 못하겠다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물까지 준비하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날 살짝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남자친구로부터 어떠한 말도 전해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빠와 동갑으로 보이시는 분으로 어떤 젠틀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남성이었습니다. 수연아, 놀랐을 것 같은데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해. 실은 나중에 자리 마련하자고 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어머니가 이 기회에 자연스레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말이야. 이분은 우리 어머니랑 만나는 분이셔.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말했고, 저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모가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면 새 삶을 살아야겠지. 당장 채혼할 사이는 아니다만 나중에 내가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야.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다. 이분은 10년 전에 사별하셨고 나 만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 것 같구나. 그러자 만나러 온 어머니도 나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나는 오늘 미리 말을 듣지 못하고 나와서 차림이 마땅치 않네요. 첫 만남인데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참 좋네.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 같기도 하고 나도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아들들과 아직 친해지는 중이니까 우리가 친해지면 되겠네요. 네. 오늘 저도 놀랐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김수연이라고요? 신기한데. 내 친한 친구 딸의 이름과 같네요. 어째서인지 아가씨가 참 좋은 며느리 후보 같은 느낌이 드네.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분은 제 친구 딸 이름과 같다고 하시면서 껄껄 웃으셨어요. 잠시 대화였지만 그분의 인상은 꽤 좋았습니다. 인품도 좋으신 분 같았어요. 왜 그런 분이 굳이 예비 시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려는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주인공은 어머니였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그 남자분을 의식한 것 같았는데 말씨도 순하하시더라고요. 원래 강한 성격의 분이 아니라 약간으로도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다른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전달한 뒤 사진도 찍었어요. 어머니는 굳이 본인이 안 이쁘게 나온다면서 여러 번 다시 찍어달라고 하셨던데 제가 보기에는 실물과 똑같은데요. 제 핸드폰 카메라가 이상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어쨌든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서 들은 소식으로는 그분이 큰 건설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뒤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도 부자이시고 자식들은 이미 장성의 해외로 나가 사는지라 저 어린이들의 눈치 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가 그분과 꼭 살림을 합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표정이 좀 씁쓸해 보여서 저는 왠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물론 오랫동안 자식들을 보살피던 엄마가 사랑을 찾아가신다면 좋은 일인 것 같죠. 하지만 아들들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라면 굳이 아버지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입하려고 한다면 솔직히 제게는 마땅치 않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날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와서 부모님께 큰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것은 비밀스럽게 간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날 찍은 사진도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상견례 전이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도 시어머니의 모습을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사진을 본 아버지가 하시면서 안경을 다시 고쳐 쓰시더니 사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더라고요. 아빠, 왜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젊어 보이셔서 그랬나요? 보고 놀라셨어요. 그러자 아빠가 웃으시면서 다시 사진을 보시더니 그러게 너희 어머니 되실 분 참 젊어 보이는구나.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나중에 재혼하실 분이라고 해서 너희 아들 장가 다 보내고 하실 생각인가 봐요. 아마 혼주석에도 앉으시려나라고 그렇대요. 아, 취혼도 안 한 사람을 혼주석에 앉히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이혼했다지만 제 서방 아버지 살아계시는 거잖아. 아들 결혼할 때는 오시려고 하겠지. 결혼한다는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오실지 안 오실지는 아직 확답을 안 주셨다는데요. 그래, 그건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야. 근데 오늘 보니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시어머니께서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단지 그분이 인상이 좋아 보여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그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어요.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신혼집에 대한 상의도 마무리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20평대 아파트를 이미 사뒀고 남자친구도 집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직장에 근접한 소유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리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엄마와 아빠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옷을 새로 사드려 주었고, 엄마는 제가 직접 머리와 화장을 예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동생도 꾸미고, 온 가족이 제 예비 남편과 시모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견례 날에는 긴장하고 떨렸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요. 아빠 대신 제가 운전하여 약속 장소에 도착해 아빠의 휠체어를 끌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협소하지 않은 장소로 미리 예약해 둔 곳이었고 음식도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비 남편의 가족보다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기다린 후 예비 남편이 어머니를 모셔들고 곧장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자 저, 엄마, 그리고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어머니와 예비 남편의 가족이 룸 안으로 들어섰는데 엄마, 동생, 그리고 저는 들어오는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차례를 인사하다가 휠체어에 앉으신 아버지를 보시고는 얼굴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저는 그 찰나의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 미리 얘기해 놨다는 것을 들었는데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모두가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던 사이에 우리 아빠가 먼저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몸이 힘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었지만 참 잘 키우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꼭 한번 만나보고 소개하고 싶었던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분에 있는 대괄호 삭제. 상대방은 제 아빠가 칭찬으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는데 상황이 그런대로 전개되는 것을 목격한 예비 시어머니는 아빠의 인사치레를 듣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의 문장은 이해되지 않아 삭제됨. 키웠던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인데 오늘 보니 바카스도 몸 상태가 어떠세요? 아들한테는 더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목발 정도는 찾고 다니실 줄 알았는데 휠체어라니요. 조금 놀랐네요. 예비 시모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저 역시 할 말을 잃었으나 남자친구도 당황하여 어머니 말을 막으려 했으니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갑자기 왜 컨디션이 안 좋나요? 그 말 하세요. 마지막엔 자기 엄마를 말렸고 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자리를 망치기 싫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봄은 다들 나를 크게 잘면서 당황도 해서 마음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남편이 말한 대로 다리만 불편할 뿐이에요.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살아요. 웃음마저는 화제를 빨리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지만 예비 시모는 말을 멈추지 않았고 그것도 실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 실언이 본인의 생각이겠지만 몸이 그 정도로 안 좋은데 가족들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 아니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결혼식에 참석할 때가 걱정이네요. 휠체어를 타고 같이 참석할 순 없을 텐데요. 노르디잖아요. 그럼 쭉 손님들이 다 알게 될 텐데요. 이런 걸 생각 안 해보신 건가요? 저희가 창피해서 그럽니다. 엄마와 아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고 저는 예비 시모 말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빠가 몸이 불편한 것을 어머니가 창피한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들어서 알고 계셨으면서 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당연히 하나뿐인 아들이며 멀쩡한 집안에 참가 보내고 싶은 거다. 너희 아빠 몸 안 좋으신 거 나중에 자식들한테 기댈 수도 있는 거야? 엄마가 힘이 빠지면 너희들이 모른 척 할 거니 나는 보행기에 의지해서 걸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히 장애인이 아니냐? 어머, 대체 왜 그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거 정말 실리는 거 모르세요? 아니면 난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지금은 몰라.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그 진머슴처럼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거 정말 모르겠니? 내 말을 듣고 일단 상견에 나가겠다고 한 건 내 눈으로 보고 나서는 혼자 결정하라고 한 거였어. 근데 오늘 보니 도저히 결혼은 못 시키겠다. 엄마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셨습니다. 저 역시 뭐라 대꾸도 못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반응을 보고 마치 기선제압을 하는 듯이 주둥아리를 계속 함부로 놀리셨습니다. 사돈, 내 말이 틀립니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의 딸이 시집갈지 시부모가 사돈과 같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집의 사돈은 딸내미를 시집 보내실 수 있을까요? 남의 멀쩡한 아들을 양심도 없이 데려가려는 것인가요? 오늘 사돈이 꼬락서니를 봤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예비 시모가 그리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엄마를 뜯어 말린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사과를 받아도 용서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던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어요. 사돈이 아니라 아주머니였어요. 그런 아이들은 결혼을 안 한 걸로 하겠다고요. 이거예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아이들끼리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니까요. 결혼은 어디서 둘이 좋다고 되는 건가요? 나는 오늘 결혼시키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나온 게 아닌 사돈네요.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온 거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지 알면 더는 저한테 그랬다고 마음먹지 못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저도 큰일 날 뻔했다 싶네요.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우리 딸을 시집 보냈으면 어쩔 뻔했는지. 우리 딸의 인생이 꼬일 뻔한 거 막았으니 우리로서는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된 일이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딸내미를 시집 보내려면 바깥사돈은 아마 죽은 것처럼 없는 척 해야 할 겁니다. 우리 가족은 인내심이 바닥나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가방을 챙기시면서 그럼 이 호사는 깨진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애들은 정리하라고 할 테니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쉬어요. 빨리 아버지 모시고 가자.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나가려는 우리 가족을 멈추시고 잠깐 5분만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확실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하시네요. 우리 딸의 삶을 망칠 뻔한 상황을 막아낸 것에 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내가 연락할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우리 가족은 그때 아버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와의 영상통화를 하더라고요. 가족 모두 어리둥절해했지만 예비 시모, 조모친는 아버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나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전화통화 도중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잠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자네한테 큰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오, 김 전무님, 오랜만이네요. 어떤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디 한번 듣고 도움이 되면 내가 다음에 술 한 잔 사줄게요. 제가 아빠 친구를 만난 것에 놀란 이유는 아빠가 전화통화한 사람이 예비 시모의 재혼 상대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지켜본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 역시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박 대표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하는 거야? 자네가 황당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자네 만난다는 여자에 대해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사람이 뜬금없이 내 나이가 몇이냐고 하면 자네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해? 아이, 이유를 말해봐. 이러는 이유는 있을 거야? 그때 아빠는 휴대폰으로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는 예비 시모와 그 가족을 잠시 비추다가 박 대표가 아는 얼굴이더라.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는 남자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라던데, 글쎄, 자네가 만나는 사람이지. 뭔가 전에 우리 딸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자네 얼굴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세상 참 좁다 싶었지. 결혼할 때까지는 모른 척하려고 했었지만 오늘 상견례에서 우리 딸 결혼이 그만 오늘 깨지고 말았네.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나? 자네가 만난다는 여기 사모님께서 내가 휠체어를 타는 게 싫으시다네. 아들이 우리 집에 장가와서 머쓱 노릇하는 꼴은 못 보겠다지. 뭔가 뭐야? 뜬금없이 전화해서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자네 사돈이 될 뻔했었다 이건가? 자네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결혼을 깼고? 참, 내가 들으면서도 할 말이 없네. 지금 오래 통화 못하니 대충 이 정도만 말하고 끊겠네. 해당 텍스트를 보충하여 가독성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아직 능력 있는 자네 같은 사람이 늙은 여자 아닌 것을 만나 인생을 망치는 걸 내가 지켜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알려줬으니 이제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해야겠지. 아빠는 그 정도로 말한 후에 전화를 끊었어.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고 예전에 높았던 콧대와는 달리 지금은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었지. 결혼까지 붕괴된 상황에서 이건 남의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친구가 그런 비참한 결과를 받는 걸 몸소 보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야. 나머지는 내 친구가 선택할 문제니까 나는 여기서 그만둘게. 그러나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맥빠지며 아빠에게 말했지. 이게 억제? 네. 다음은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정리된 글입니다.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지금은 탈원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그런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잘 나가는 친구가 없을 줄 알았습니까? 예전에 건설업에서 일할 때 그분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가장 친한 친구이며 자주 만나는 사이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한 것을 밝히고 싶어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까 제 발언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한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식사를 하고 가는 게 어떨까요? 식사하면서 아이들의 문제를 다시 상의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혼한 상태인데요. 그는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건 정말 참 당황스럽네요. 만나서 불편한데 양반인 제 친구가 이럴 줄 몰라서 그래요. 아빠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거절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이혼을 서둘러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저가 나서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결혼 당사자인 제가 이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오빠와는 잘 정리할 테니 일단 계약금은 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운하는 것으로 합의할게요. 알아들으셨나요?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아, 참, 저도 아까 당황해서 할 말을 못했네요. 제 딸이 그쪽과 같이 편견 많고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는 오늘 당한 일을 만난 뒤에 자세히 얘기할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아시죠? 아니요. 우리 아들 혼사랑이 무슨 상관이냐고 남의 개인적인 일에 참견하십니까? 아이, 그러지 마시고 사돈어에게 다시 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시다 해도 이건 아니에요.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쪽 성품이 개차반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나요? 그 친구는 내 30년 지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남자는 내가 잘 선택했는지 확신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수연아. 가자. 아버지를 위해 휠을 밀고 식당을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당연히 나와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수연아, 장인어른, 저희 엄마가 물건을 쏟았는데 사과할 거야. 제가 예의를 지켜 엄마에게 사과하도록 도울 테니 부디 화를 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시간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부디 수연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만은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사과는 받겠네만 네 모친의 사과는 받을 생각이 없어. 니한테 무슨 잘못이 있을까? 네 모친 같은 자리에서 큰 니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네. 그래,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전 어머니와는 견해가 다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 어머니가 오실 거라면 제가 어머니와 연을 끊어 수연이와 결혼할 것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내 딸이 무슨 죄로 시가 식구들하고 척치고 살게 하겠나요? 니나 내 딸은 인연이 아닌 것뿐이고 다른 인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네. 이제 니도 그만하고 우리 딸과 함께 해주세요. 천천히 정리해 주세요. 아빠는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쳤고 나 또한 그런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2년 동안 사귀었고 나도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시무탄 태도를 보자마자 너무 좌절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딱 그만큼이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혼식 상견례 날 그렇게 파투가 나버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그럼 지난번에 제가 보여준 사진 보고 세상 좋네라고 하신 건 그분이 아빠의 친구라서 그런 거였어요? 그때 말해주지 그러셨죠. 내가 말해버리면요. 결혼 전에 내 실수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상상할 수 있어? 그래서 모른 척하려 한 거야? 하지만 모른 척한 것이 잘한 일이었어. 알았다면 그 여자가 오늘 같은 날 본색을 숨겼을지도 몰랐을지도 몰라. 이것저것 너도 그렇고 내 친구 놈들도 그렇고. 인생은 구제했다 생각해보자. 세상엔 좋은 일이 많다고 하지만 나도 이런 우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어. 어쨌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난 분은 우리 아빠의 친구였고 나중에 듣기로는 꽤 재산도 많으신 분이라고 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날 우리 아빠에게 뱉은 말 때문에 몇 배로 대가를 칠 수밖에 없었어. 아빠의 노력 덕분에 문제 해결이 가능했어. 물거품으로 돌아간 후에도 파워는 있었지만 천만다행으로 큰 돈을 썼거나 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혼한 후에 청첩장을 보내기 전에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한 번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께 사과를 했고 그의 어머니 또한 제게 문자와 전화로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참지 못하겠어서 제가 사과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결혼 물건은 되돌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한 말이 모이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럼 수연아, 내가 아빠에게 다시 잘 말해서 그 친구분의 마음을 돌려주면 안 될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을 알 거예요. 콩들여 쌓은 탑을 내 아빠가 다 무너뜨려 놓았단다. 그러니 내가 다시 수습해주면 난 그것만 해줘. 이제 너에게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아. 혼사를 망쳐놓고 본인이 살 길 찾는 꼴이라니. 순간 헤어진 남자친구도 참 측은하게 느껴지더군요. 제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엄마 전화는 차단해버렸네요. 그 뒤로 다행히 저는 귀찮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통해 안 좋은 시어머니가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더구나 제가 결혼하기 직전이었는데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연애를 포기하라는 말에 동의한 것은 정말로 다행이었어요. 그 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남자친구의 엄마와의 관계는 정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네요. 만일 앞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우리 아버지의 현명한 충고를 더 따를 생각입니다. 생애가 엉망이 될 뻔한 상황을 아버지의 지혜로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너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문제였지만 중간에서 뜻을 미스테리했던 전 남자친구도 별로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하셨죠.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네요. 제 파혼 사연을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어떤 조언이든 부탁드립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제 역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구독자 여러분에게 사이다 마신 기분을 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